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우울증을 병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을 병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자, 우리가 이 우울증을 병으로 생각하는 게 매우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하고 병원도 가고 또 회복 공동체도 찾고 또 회복의 리더들도 찾고 회복의 프로그램도 밟고 또 영적인 프로그램도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병으로 인정하는 게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이제 어떤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에 대해서 우울증일 수도 있다. 또는 이제 병원에도 한번 가보고 회복 공동체도 한번 가보고 여러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주변 사람입니다. 가족 포함, 친인척 포함, 또 친구들 포함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죠? 우리 어린 시절에 또는 이 우울증이 발병하기 이전에 씨앗은 있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모습들을 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예를 들어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했었고, 친구도 한때 많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우울증에서 나오는 이 증상들이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울증은 해야 될 걸 안 하고요. 막 먹는 걸 탐하고요. 보는 걸 엄청 보고요. 또는 이제 자주 아프고요. 그리고 집안에만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발병하기 이전에 나를 보아온 사람들은 예전에 잘하던 모습들을 생각을 하니까 얘가 게을러졌다고 생각하거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잘하던 모습들을 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게으르거나 의지의 부족이다. 아니면 잠깐 충격을 받은 거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좀 몰아붙일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에 위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압박도 하고요. 그리고 막 뭔가 치료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때로는 그분들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분들을 또 잘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분들은 본인의 삶에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당뇨나 아니면 이런 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뇨가 없는 사람들이 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식이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인슐린도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합병증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주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당사자만 아는 거죠. 이제 그분들은 사실 당사자가 아니죠. 그리고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병의 특징이 뭔지, 이 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병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주변에 겪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조언들이 의지를 내봐, 힘을 내봐, 용기를 내,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이분들이 우리에게 때론 방해가 되는 게 이분들이 이제 병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다 잘 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길을 걷다가 이제 길에 이제 쓰러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가빠하고 멈춰진 상태로 눈동자가 한쪽을 이렇게 초점이 멈춰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봤어요. 여성분이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저는 그분이 이제
이제 간질이라고 하죠. 옛날에 이름으로. 이제 뇌전증이라는 거를 대번에 알아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뇌전증이었던 분이 있고 이제 그분을 옆에서 도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뇌전증의 증상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랄 일이 아닙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줬거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가진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울증에 대해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또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병의 특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걸 인정하도록 나아가서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는 거죠. 야,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너의 의지의 문제야. 사람이 못할 게 어딨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치료의 어떤 시도들을 이렇게 무마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너무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때 완전 무시하라 이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듣는 게 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어떤 회복의 과정들과 또 회복된 사람들,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귀를 기울여 보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 병을 빨리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때로는 그들을 이해시키고 또는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치료의 동반자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빛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